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 자,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대출 정보 알려드리는 대출 클리닉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주제는 특례 보금자리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독자분의 질문 사항이 하나 있어서 관련 내용 가지고 영상 촬영을 했고요. 자, 일단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은 DSR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DSR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소득 관계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가능한가요? 라는 부분인데, 자, 일단은 DSR이라고 하는 것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는 대출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원리금 상환에까지 포함해서 대출 한도를 책정하는 데 활용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중요한 건 일단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은 DSR 적용 안 하는 건 맞습니다만, 자, DSR이 아닌 DTI를 적용을 합니다. 자, DTI라고 하는 것은 총부채 상환 비율인데 그냥 DSR과 사촌격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DTI는 마찬가지로 소득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대출 한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례 보금자료론 대출, 자, DSR 적용은 하진 않지만 DTI를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 기준에 따라서 대출 한도는 차등 적용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번 시간 영상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과 우리 DSR, DTI, 그래서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내용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출 한도 용어 잠깐 정리하시면, 자,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원리금.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반영해서 대출 한도를 책정을 해줄게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DTI라고 하는 것은 총부채 상환 비율입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DSR은 모든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DTI의 경우는 내가 현재 실행하고자 하는 담보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아닌 이자 상환액에 대한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원리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금 플러스 이자를 모두 다 합산해서 대출 한도를 적용하기 때문에 DSR과 DTI를 비교했었을 때 만약에 일반적인 다른 대출이 존재한다면, 자, DSR 한도가 더 낮게 책정돼서 대출금이 적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DTI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내가 이번에 실행시킬 대출 제외한 나머지 대출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자 상환액에 대한 부분만 반영하기 때문에 이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대출이 아예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자, 그리고 DSR과 DTI 비율이 모두 60%다라고 가정했었을 경우에는 우리 DSR과 DTI를 가지고 대출이 실행되는 그 금액의 크기는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DSR이 조금 더 까다로운 대출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DSR, DTI 모두 다 소득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이 반영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소득은 반영된다라는 개념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특례 보금자리론 대상 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택은 공부상 주택이어야 됩니다. 자, 9억 원 이하 주택, 9억 초과되는 주택에 있어서는 특례 보금자리론 이용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소득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정책자금 대출 중에 가장 흔히 많이 이용하는 게 일단, 자, 주택금융공사의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또는 보금자리론 대출을 이용을 합니다. 자, 다만 디딤돌 대출이란 보금자리론 대출은 이 소득 요건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6천만 원 또는 7천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디딤돌 대출 또는 보금자리론 대출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 초과되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게 바로 특례 보금자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금의 용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미 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다.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대출을 상환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세입자가 있다. 그래서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되는데도 마찬가지로, 자, 특례 보금자리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수에 있어서는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가 이용할 수 있고요. 자, 혹시라도 내가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이러한 약정을 체결한 다음에 대출을 실행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9억짜리 이하 주택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 자, 소득과 관계없이 뭘 이용할 수 있다?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일단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믹스로 5억 원까지 가능한데, 자, 중요한 것은 두 가지 요건을 함께 고려를 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LTV 담보 인정 비율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을 반영을 합니다. 자, 그러면 LTV의 경우는 최대 70%까지 가능하고요. 생애 최초의 경우는 8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LTV 기준으로 내가 5억 원짜리 대출,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물건이 5억 원이에요. 내가 매수하고자 하는 주택이 5억 원이고 그 다음에 70%를 인정받는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LTV 기준으로 최대 대출 한도는 3억 5천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애 최초이다. 만약에 적용하시면은 이때는 80% 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때는 대출 한도는 4억 원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LTV 조건 하나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DTI입니다. DTI 총부채 상환 비율 최대 60%. 자, 요 얘기는 뭐냐면 이 소득의 연간 소득의 60%를 곱합니다. 자, 그러면 금액이 나오겠죠.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1억으로 할게요. 1억의 60%다. 자, 그러면 6천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금융회사에서는 대출을 어떻게 해주냐면 당신의 연간 최대 상환 한도는 6천만 원이니까 당신이 6천만 원 상환할 수 있을 만큼만 대출을 해줄게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대출은 어떻게 나가냐? LTV랑 그 다음에 DTI를 비교합니다. 자, 그 중에서 보수적인 거, 작은 값을 적용해서 대출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기는 뭐 짧게는 10년, 최고 50년까지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만기 40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나이가 있습니다.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혹은 만기 50년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만기는 길게 가져가면 갈수록 이자 금액은 커지기는 하지만 내가 매월 상환할 원리금 상환액의 금액이 좀 낮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좀 담보대출에 있어서는 뭐 좀 길게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대출 금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민감하죠. 자, 우리가 일반적인 정책자금 대출의 경우 흔히 말하는 디딤돌 대출의 경우는 3% 이하입니다. 대출 금리가. 다만 이 소득 여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까다롭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이용하는 게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특례 보금자리로는 일반형과 우대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대형의 경우는 0.1% 포인트 금리를 좀 낮춰서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금리가 있고 그 다음에 우대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대금리는 아래 조건들을 추가해서 쓸 경우 추가적으로 대출금리를 깎아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저금리를 한번 비교해 보면 일반형에서 모든 이러한 우대금리를 적용받았다라고 한다면 최저 4.15에서 그다음에 4.45%까지 적용받을 수 있고요. 일반형의 경우요. 그다음에 우대형의 경우는 자, 모든 걸 다 적용받았다라고 한다면 3.25%까지 최대 낮아질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실행되는 금리 수준을 보면 한 4%대가 가장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건들을 충족했었을 경우 조금 더 내려가는 부분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4%한 조금 초과되는 선에서 대부분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대출 금리는 약 한 4% 정도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반형과 우대형의 경우는 이 주택 가격과 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각각 달리 적용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LTV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LTV 기준으로 만약에 내가 주택 6억 원짜리를 만약에 담보대출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때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LTV 기준으로 최대 4억 2천, 생애 최초의 경우는 4억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내 돈은 얼마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LTV 기준으로 대출이 나간다라고 했었을 때 최대 70% 적용하게 되면 내 돈 1억 8천만 원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생애 최초의 경우는 1억 2천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LTV 기준입니다. 담보 인정 가액 비율로 계산한 대출의 한도이고요. 자, 그 다음에 DTI 기준으로는 소득의 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각각 차등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은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대출을 받아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 DTI 60%가 적용이 되고요. 자, 대출 한도는 만기 40년, 대출 금리는 4.3%로 일단 적용을 했습니다. 만약에 만기가 짧아지게 되면 상당 부분 대출 가능 금액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소득은 그냥 월급 200만 원 기준, 그다음에 300만 원 기준, 400만 원 기준 이런 식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 이제 재미난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실 것은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디딤돌이나 버팀목의 경우는 연소득이 6천만 원 혹은 7천만 원 이하인 분들은 모두 다
디딤돌이나 버팀목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연소득이 6천에서 7천 초과하시는 분들은 특례 보금자리를 대체적으로 이용할 거기 때문에 이 소득 기준에 있어서는 어찌됐든 간에 이 대출 최고 한도인 5억 원을 채우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일단 비교를 잠깐 해드리면 자, 연소득이 2,400만 원이다라고 했었을 때 DTI가 60% 적용하게 되면 자, 연간 적정 상환 금액이 1,44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1,440만 원 당신이 상환했을 경우 상환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40년 동안 4.3% 금리 적용해서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한 7천만 원 정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연소득이 4,400만 원 정도이다라고 한다면 이때 DTI 기준으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득이 4,400만 원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DTI 기준으로는 어찌됐든 간에 대출 한도는 5억 원을 넘어서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대출 한도가 5억 원까지이기 때문에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소득이 4,400만 원 이하이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5억 원보다 낮은 금액의 한도가 책정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최종적인 대출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냐? 바로 LTV 한도 하나 계산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DTI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그 값을 비교해서 낮은 값으로 뭐가 대출이 실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가격 6억 원에 자, 생애 최초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면 80%, 그래서 담보 인정 비율로는 4억 8천만 원의 대출 한도가 적용이 되고요. 자, 만약에 그냥 소득이 3,600만 원이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실제로 대출 한도를 계산하게 되면 DTI 60% 기준으로는 4억 9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을 이렇게 비교했었을 경우에 보수적인, 즉 낮은 가격으로 대출 한도가 책정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예시의 경우는 4억 8천만 원의 뭐가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자, 그러면 내가 4억 8천만 원을 대출 받았을 경우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매월 얼마를 상환하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기 40년 가정하고요. 대출 금리 4.3%를 가정했었을 경우에 자, 매월 상환금액 계산하게 되면 매월 207만 원 정도를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상환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총 상환 원금 및 이자를 한번 계산해 봤더니 전체 한 9억 9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나는 대출을 4억 8천만 원 받았을 뿐인데 내가 전체 상환해야 될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합산했더니 9억 9천만 원 정도 되고요. 자, 이 중에 이자가 약 5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이 만기가 길면 길수록 이자 금액의 크기가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대출은 길면 길수록 이자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된다라는 점도 참고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해 볼 필요 있겠고요. 자, 따라서 집을 매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에 대한 부분들 자금 계획 세울 필요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주택가격 6억 원짜리 집을 매수하기 위해서 최대 받을 수 있는 담보대출 금액이 4억 8천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최소 1억 2천만 원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것이고요. 자, 여기에는 뭐 취득세, 그다음에 등기 비용, 그다음에 이사 비용, 그다음에 뭐 가구도 들여놔야 되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부가적인 추가적인 비용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대출 한도를 계산하시고 그다음에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과 비교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의 자금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을 명확히 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특례 보금자리론 일단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2023년 기준으로 1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제도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활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만 예시처럼 대출을 받는 경우 얼마? 약 한 207만 원에 뭐가 나가는 거죠? 앞으로 원리금을 상환하기 때문에 이 고정 지출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항상 고민해야 될 것은요, 대출을 받고 난 이후에 내가 얼마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는지 그 상환 금액을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현재 수입에서 추가적으로 이 원리금 상환액이 빠져나갔을 때 내가 생활이 원칙적으로 잘 가능한지 여부들을 잘 따져본 다음에 대출 실행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고 대출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들 금융공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